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를 경찰로 넘겼다가 다시 회수했던 날, 지난해 8월 2일입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이 8월 2일에 윤 대통령과 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사실을 통화 목록을 통해 확인이 됐습니다. 자, 민주당은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장관의 세 차례 통화 사실을 앞세워서 대통령이 개입한 것이다 라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대통령은 왜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했을까?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 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 건이자 트리거였습니다.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 이쯤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즉각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핵 열차가 기적 소리를 울리고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수사 외압을 했고 수사 방해를 했고 이것은 위법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시켰으니 직권남용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공정하지 못했으니 위헌 아닙니까?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과 국힘당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 결정적 계기가 된 이 태블릿 PC에 비유하는 발언까지 나온 건데요. 민주당은 대통령과의 세 차례 통화 자체가 박정훈 전 단장 보직 해임 또는 이 수사 결과를 회수하는 과정에 대통령이 개입한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통화 내용이 공개된 게 아니라 그냥 통화한 사실만 기록으로 공개된 거잖아요. 그것만으로 그게 주장이 가능한가요? 근데 뭐 100번 양보해서 통화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씀을 하셔도 그렇다고 한다면 통화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이 사실이 드러난 것만으로도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될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고 보여요. 네. 말 맞다나 통화만 했는데 뭐가 문제냐, 통화 기록이 있다고 처벌할 수는 없지 않냐라고 하신다면 그럼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 누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고,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점이 너무나 공교롭다, 이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수사 자료가 경찰청에 넘어갔을 때 이첩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이상한 지점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7월 30일에 이미 이종섭 장관은 보고를 받고 사단장을 포함해서 8명의 그 책임자를 적시한 그 수사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결재를 했고 이첩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다음 날 본인이 결재했던 그 서류를 갑자기 멈추라고 하는 것이고, 그때 용산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네. 그 뒤에는 이 수사 자료가 이첩되고 또 그것을 다시 회수해오고 경찰청으로부터, 그다음에 이 박정훈 사단장이 갑자기 보직해임되고, 이 모든 시점과 그 날짜를 특정해 보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었던 그 시점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적으로 시점상 왜 하필 그때 통화를 했느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건데, 또 여당에서는 그렇게 이 반론을 제기하더군요. 아니, 국무위원과 대통령이 전화하는 게 그게 뭐가 이상한 거냐, 그런 얘기도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제2의 태블릿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종섭이 최순실입니까? 이종섭은 민간인 최순실이 아니고 국방장관으로서 수사자료 이첩 여부 관련된 최종 결재권자, 책임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가지고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군 내에 있는 의문사 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을 바꾸어서 네. 그에 대한 어떤 수사권을 민간 경찰로 이첩했었던 사건이고, 그리고 그 최상병 사건이 그와 관련된 법 개정 이후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네. 결국 그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이와 같은 수사는 결국 경북지방경찰청에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인 반면에, 지금 해병대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사를 하니까 열심히 하겠다. 결국 법이 바뀌었는데 이 해병대 수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법을 가지고 감나라 변화라 다 해놓은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그와 관련되는 어떤 그 수사 이첩 관련해서 지시하는 것은 최종적인 권한이 있는 이 이종섭 장관, 그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나눴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의견이 나눈지 여부도 불명확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때 전화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스모킹 건이냐, 이런 것은 국민에 대한 여론전이고 사건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9월이었죠. 외압설이 제기되자 이에 선을 그으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경로라든지 혐의자 제외하라고 외압을 했다든지 이것은 전부 사실이 아니고요. 다시 묻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으셨습니까? 통화하셨습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예. 통화한 게 없습니다. 비서실장과는 통화하셨습니까? 통화한 적 없습니다. 그럼 대통령실 관계자 아무하고 통화한 적이 없다. 31일 그날은 없습니다. 예. 자, 이종섭 전 장관은요, 어제도 이 비슷한 취지의 입장문을 언론사에 배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저 입장문 내용 자체가 거짓이라고 지금 보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경로하신 것이요. 뭐 그 잘못된 겁니까? 일 열심히 해라라고 화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아니 왜 수사를 이렇게 한 거야? 해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통화를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통화를 대통령의 육성이 드러난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다른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의 통화 녹취 내용에서 정황상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문제는 이겁니다. 용산에서 전화가 오니까 브리핑이 취소가 됩니다. 또 후에 대통령께서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나니까 박정훈 대령이 보직이 해임됩니다. 그리고 경찰로 넘어갔던 자료가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과 장관이 얼마든지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가 반대대로 역행하는 그 어떤 모습을 보였고 또 여기에 있어서 대통령이 경로를 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또 장관이 그런 일이 없다라고 과거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거짓말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떳떳하다면 왜 거짓말을 쳤냐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짓말이라고 지금 단정하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제 목소리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전 언론사에 이 입장문을 낸 이종섭 전 장관 측의 입장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관련으로 대통령 경로를 접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실 누구로부터도 사단장을 빼라는 말, 그러니까 개입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통화는 없었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이첩 보류 지시 등, 그러니까 이 수사 자료를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그런 것들은 이 장관 권한이고 책임에 따라서 정당하게 결정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건과 관련해서 통화한 적 없다는 것은 당시에는 임성근 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라 아니라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화 통화를 받았던 적이 없다라는 뜻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했던 거고요. 또 이 직권 남용이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계속 야당과 민주당 에서는 그 직권 남용을 얘기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어느 정도의 직권을 갖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이견의 여지가 굉장히 많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이종섭 국방장관이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라는 그 명령을 내렸던 권한이 있었던 것처럼 그것을 다시 가져오라라는 권한도 분명히 갖고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문제를 삼는 것은 법적으로도 다툼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민주당이 계속 얘기하는 것은 마치 7월 30일 날 있었던 수사 기록 이제 그 회수와 관련해서 마치 대통령과 이종섭 장관이 뭔가 있었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얘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7월 30일, 31일 이때 이종섭 장관과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과의 통화했던 내용, 대통령과 통화했는 내용은 없단 말이에요. 이종섭 장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이 기록을 회수하고 하는 7월 31일에서는 어떤 그 대통령과의 얘기도 없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8월 2일 이미 기록이 다 들어온 이후에 어떤 내부적으로 어떤 행정 과정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무슨 수사 외압이 했다? 이건 언어 도단인 것이죠. 지금 야당 측에서는 최고 위원님 지금 경로설 그리고 외압설 이렇게 얘기가 최근까지 나오다가 이 통화 기록이 공개되면서 야 이거는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될 단계까지 왔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는 거죠?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죠. 그리고 아, 앞서 그래요?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불가피성은 더 드러나고 있고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통화 기록이 있는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했고 대통령이 경로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거기에 납득하는 국민들 또는 공감하시는 국민들은 전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 그 책임자에서 갑자기 빠졌던 그분에 대해서 김계한 사령관이 7월 30일에 어떻게 했냐. 이분을 보직 해임을 하고 그 후임 내정자까지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7월 31일에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직접 결제했던 문서를 갑자기 보류시키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에도 갑자기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휴가로 바뀌는 상황이 발생하고 그러고 갑자기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네. 이런 일들만 보더라도 이게 좀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 본인들이 결정했고 보고받았고 괜찮다고 그 당시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이른바 대통령 경로설의 핵심인 그 7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그 경로로 하여금 수사 방향이나 그 책임자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그런 방향으로 대통령의 경로가 작동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직권이라는 것을 폭넓게 해석해봤을 때 이 수사 범위에서 누군가를 빼고 넣어라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시점인 것이죠. 그렇군요.